2016년도 4분기 우리 서부여성발전센터 73기 수업입니다. 오늘 첫날 개강하는 날이고요. 방금 전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다 마무리 졌어요. 그래서 다운로드하는 방법 다 알려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자,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인터넷을 실행해서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제 홈페이지 주소 입력하세요 라고 했고, 얘를 즐겨찾기에다가 등록하세요 추가해 놓으세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 놓으면은 즐겨찾기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제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죠. 그리고 초기 화면에는 뭐 제가 운영하는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뭐 서부 여성발전센터라든지 또 기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다 있습니다. 이런 데서 클릭하시면 되고,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구글도 있고 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SK텔레콤, 유플러스 다 링크 걸어놨으니까는 필요하신 거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고, 또 우리 컴퓨터 출판사들 그리고 사이버 서점도 다 링크 걸려 있으니까 필요하신 정보들 보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옛날 공부방에 가시면은 이제 우리 이전 것 3, 4분기 때 수업이 여기 다 링크를 걸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무료 강좌라고 제가 알려드린 거 있습니다. 무료 강좌에 가서 기초적인 거 학습을 좀 해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현 강좌에는 이제 지금 13번이 이제 어제 야간 과정 강의해 놓은 게 올라갔는데요. 이제 14번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정리하면 저녁 먹기 전에는 제가 올려놓을 건데, 그러면은 여기 14번에도 올라가고요. 우리 쉽게 배우는 엑셀 한글 여기에도 강좌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미 제가 지난 기수 때까지 수업한 내용을 다 한 9시간 정도, 엑셀 9시간, 파워포인트 8시간 반, 한글 8시간 반 미리 해놓은 거 있으니까 이걸 참고를 해서 보셔도 되고, 또 1주차, 2주차, 3주차 해서 주차별로 이것도 아까 똑같은 내용으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에 한 복습은 2-3번 정도 하셔야 돼요. 이 책 가지고 아예 외울 정도로 달달달달 연습을 하셔야지, 다음 주에 왔는데 책이 새로워. 지난 시간에 이걸 배웠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반가워. 이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한 걸음도 아직 못 뛰고 있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천리길을 못 가고 있는 거야. 네. 꼭 그렇게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좌에 요 초기 화면에 나와 있는 거를 클릭해서, 이게 이제 우리 실습 교재에 있는 이 출판사 책에 보시면은요, 여기 한 장 넘겨 보시면은 여기 표지 지나면 자료를 다운로드 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찾으셔야 되는데 찾기 귀찮고 힘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클릭해서 화면 밑에 가서 저장을 하시면 저장이 쫙 될 거고요. 저장이 다 되고 나면 이제 폴더를 열어서 보면은 즐겨찾기라는 곳에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 파일명에 압축풀기라고 있단 말이야. 그 순서가 저는 7번째 정도 되는데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컴퓨터마다. 근데 뭐뭐뭐뭐의 압축풀기, 요 이름 그대로 두고 그 이름 뒤에 뭐뭐뭐의 압축풀기, 그러면 알아서 그 이름 폴더, 노란 폴더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 이 자료가 쫙 풀려나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 교재대로 수업을 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엑셀 2010도 있고 2007도 있는데 우리는 2010으로 할 거고요. 참고로 엑셀은 2016까지 나와 있어요. 2013, 2007, 2010, 2013, 2016까지 나와 있는데 그 2013이나 2016은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2010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2010으로 현재는 수업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2010이라고 화면이 딱 떴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성공하신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선생님 제가 엑셀을 해봤는데 어려워요. 그래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엑셀을 실행했더니 모르겠어요. 그게 닫았대요. 그리고 어렵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엑셀은 해본 거야. 근데 그게 해본 건가? 엑셀을 실행해봤죠? 근데 어렵대요. 끊어 닫았대요. 자기는 엑셀을 해봤대. 그래서 해본 건지 안 해본 건지 아리송하고 이렇습니다. 네. 자, 엑셀을 실행하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 화면 구성서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리 교재 어딜 가보시면은요 6쪽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사용하는 주방용품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한테 전달하려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후라이팬 가져오세요. 국자 가져오세요. 예, 그 다음에 뒤집기 가져오세요. 뭐 나무 주걱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걸 알아듣는 가족들은 척척 가져오지만 나무 주걱은 아는데 어딘지를 모르면 또 못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에 앞에 있는데도 프라이팬이 뭔지를 모르면 프라이팬을 못 꺼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컴퓨터도 똑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어도 어렵고 생소하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쉽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먼저 용어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볼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회사에서 만든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2010년도 버전입니다. 엑셀 2010년도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재 창이 프로그램 창이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 꼭대기에 보면 통합문서 1 하고 떠 있습니다. 이 통합문서 1이라고 써 있는 글자 보이세요? 네. 여기를 마우스로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창이 좀 작아지나요? 네. 다시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원위치가 돼서 저 창이 최대화 됐죠? 근데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저 끄트머리 X 누르면 닫기라는 건 다 아실 테니까 이건 뭐 제가 설명 안 드릴 테고, 중간에 보면 네모 2개짜리 붙어 있죠? 얘를 누르시면 작아지고 다시 누르면 가장 큰 창으로 변하고 하는 거 아시죠? 방금 전에 제가 어디를 이 글자가 있는 데를 더블 클릭했다라는 거랑 같은 기능인데 여기를 창 조절 메뉴라 그래요. 오른쪽 끝에 있는 세 개를 창 조절 메뉴. 제가 여러 번 반복할 건데요. 메모하지 마시고요. 책에 있어요. 책이 없네. 우리 8페이지 보시면은 저 오른쪽 끄트머리에 빨간색 X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창 조절 메뉴라고 불러요. 창 조절 메뉴. 그건 빠져 있다 우리 책에. 네. 그 다음에 이 창 조절 메뉴 중에서 이전 크기로 복원하는 아이콘 또는 전체 창으로 커지는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많이 사용해 보셨죠? 이거는 1995년도 기술이에요. 옛날 고리짝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이 제목이 있는 글자 영역이 있는 데를 더블 클릭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얘는 1998년도 기술이에요. 근데 이 통합문서 1이라고 써있는, 지금 여러분은 빨갛게 표시가 될 텐데 그 줄 여기 좀 길게 이렇게 길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8페이지에 해설이 있는 답이 있는데, 그렇죠. 제목이 있다 그래서 타이틀 제목이 있는 표시줄이서 제목 표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를 막 밑줄 쳐가면서 외우지 마시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는 여기가 제목 표시줄입니다 그러면 아 그러니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아 제목이 표시되는 줄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제목 표시를 이제는 다른 방법을 한번 동원해 볼 겁니다. 마우스로 누르시고요.
아래로 살짝 당겨 보세요. 얘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살짝 당기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애가 뚝 떨어지듯이 내려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창이 좀 작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잘 보세요. 이 부분 있죠. 여기 빨간 줄이 지금 적혀 있는 부분, 여기를 마우스로 누르.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있어요. 10년이고 100년이고 있을 텐데 그 줄을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살짝 당긴다 느낌으로 마우스를 딱 당기면은요, 이렇게 창이 작아져요. 그리고 다시 이제는 얘를 누르고 저 천장에다가 올려 붙인다고 해서 쓱 올려 보세요. 올려 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하얀 줄이 생겨요. 끝 전체로. 그때 마우스를 띄시면 돼요. 당겨 보셨어요? 올려 붙여 보셨어요? 네, 이게 2007년 기술입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살짝 당기셨다가, 자, 이제 얘를 좌우로 끌고 갈 겁니다. 오른쪽으로 끌고 가다 보면 이 마우스 포인터 있잖아요. 마우스. 얘가 오른쪽 벽에 닿을 거예요. 한번 끌고 가보세요. 오른쪽 벽에 딱 닿으면 오른쪽 절반. 얘를 끌고 가다가 왼쪽 벽에다 가져가면 왼쪽 절반. 이렇게 변해요. 요거는 와이드 모니터 아시잖아요. 넓은 모니터. 넓은 모니터가 화면이 넓다 보니까 반만 좀 나눠 쓰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엑셀은 왼쪽 절반을 쓰고,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는 오른쪽 절반에 쓰고 엑셀은 왼쪽 절반에 쓰면 화면을 두 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기술이에요. 그런데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엑셀만 하고요. 자, 이번 키보드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키보드 제일 밑에 보시면 왼쪽에, 키보드 제일 왼쪽 밑에 컨트롤 키가 있어요. 컨트롤 키. CTRL이라고 있어요. CTRL. 그걸 컨트롤이라고 읽어요. 얘를 누르시고, 왼손으로 누르시고, 오른손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가 있어요. 4개. 오른쪽 가는 거 눌러보시고, 잠깐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놓고요. 아니다. 컨트롤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컨트롤 오른쪽에 있는 게 그 깃발 그림 있죠. 로고. 동그라미 저 안에 깃발 그림처럼 4개 그림이 있잖아요. 걔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됐어요? 이때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지 마시고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위쪽을 눌러보세요. 로고 키를 누르신 상태로 왼쪽 절반,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 가면 오른쪽 절반, 또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누르면 큰 창, 내려가는 거 누르면 중간으로, 이때 다시 내려가는 거 누르면 화면 밑으로 확 처박혀요. 네. 처박히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클릭하면 뜹니다. 공중으로 떠요. 공중부양합니다. 윈도우 로고 키라 그래. 로고 키를 누른 상태로 좌우 상하 화살표가 있는데 위에 왼쪽 오른쪽 것만 누르셔도 돼요. 왼쪽 오른쪽 위에, 그러면 창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전체 창으로 갔다가 이게 변할 거예요. 초보자는 이 자체가 어려워요. 그냥 있는 것만 써도 어려운데 새로운 걸 설명하면 더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알고 계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 제일 왼쪽에 보면은 통합 문서라고 써있는 줄이 작업 표시라, 제목 표시라 그랬잖아요. 제목 표시를 왼쪽에 보면은 엑셀 기호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엑셀 조그만 거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옛날 디스켓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그 조그만 거 화살표도 이렇게 왼쪽 방향 오른쪽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동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 그래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우리 책에는 있는, 예, 2번
책에는 여기를 2번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가 아니라 이 동네 여기 이 동네. 현재는 세 가지만 있어요.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내가 마음대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저 끄트머리에 가 보시면 줄 쳐져 있고 내려가는 화살표 보여요? 그 내려가는 화살표를 우리 컴퓨터 용어로 펼침 목록이라 그래요. 뭐를 펼쳐 놓는다 라고 하는데 목록을 펼쳐 놓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열기. 근데 여기는 다시 실행 못하면 나왔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열기가 있었는데 열기를 다시 누르면 열기가 사라지고 다시 누르면 열기가 나타나고. 빠른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라고 해서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빠른 인쇄 말고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이렇게 놓으시면은 종이에 돋보기 그림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자, 처음에 저장, 실행 취소, 다시 실행이라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열기,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한번 클릭, 또 다시 목록 들어가서 클릭해 가지고 두 개를 추가했어요. 여기다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이 더 많이 선택해 놓으셔도 돼요. 근데 굳이 안 쓸 거라면 안 보이는 게 좋을 거예요. 쓰지도 않는데 막 꺼내 놓으면 정신 사납거든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불러요. 예. 자, 그 다음 홈이라는 글자 보이세요? 홈? 삽입 이런 거 보이세요? 홈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집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는 않아요. 우리 컴퓨터에서. 우리 키보드에도 홈이라고 있는데요. 이 홈은 뭐냐면 처음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이런 개념으로 보통 홈이라는 글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그러면 집이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 화면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보이는 화면, 첫 번째 화면이라는 뜻으로 홈페이지를 부르는 거예요. 홈페이지. 예. 그리고 이렇게 어디 뒤에 가 있다 홈을 누르면 키보드로 홈을 누르면 앞으로 샥 가요. 이게 뒤에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뒤에 홈을 누르면 앞으로 샥 가요. 다 그래요. 홈을 누르면 보통 앞으로 가요. 예. 이게 앞이다, 처음이다, 시작이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그 홈을 눌러보시고 삽입을 눌러보시고 그 옆에 있는 메뉴를 클릭을 해보세요. 자, 홈을 눌렀더니 뭐가 있는지, 삽입을 눌렀더니 뭐가 있는지, 수식을 누르면 뭐가 있는지, 데이터를 누르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단골이 돼요. 여러분 자주 가는 단골 가게 있나요? 식료품 파는 가게라든지 뭐 재래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내가 나름 난 단골이야 라고 하는 데가 있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분도 있지만 그 사람이 무슨 물건을 파는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손님으로 온 사람을 보고 주인은 제가 딱 가면 오늘도 뭐를 먹을지 알고 내가 뭐를 사러 왔는지 알고 이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내가 딱 마우스를 딱 클릭을 하면 얘가 뭐를 할지 알아서 이건 못 해주지만 홈에는 뭐가 있는지 삽입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야 내가 빨리빨리 꺼내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홈을 가서 한참을 쳐다봐. 내가 뭐를 해야 되더라 하고 헤매. 여기는 없나? 그럼 옆집 가게 가보죠. 여기서 뭐를 할까? 고민해요. 이 사람은 고민 떨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근데 단골들은 어때요? 와서 뭐를 척척척 하고 집에 가더라 이거지. 이렇게 메뉴를 많이 보셔야 되고 이때 메뉴를 클릭하면 그 메뉴가 옆으로 길게 쫙쫙 펼쳐지잖아요. 이런 메뉴 구조를 리본 메뉴라고 불러요. 무슨 메뉴? 리본 메뉴. 네 번째. 그 리본 메뉴라고 부르고요. 자, 홈 메뉴라고 부르지 않고요. 홈 탭이라고 불러요. 홈 탭. 삽입 탭이라 그래요. 자, 홈에서부터
파일이나 홈서부터 보기까지 있는데 가로로 뭐가 쭉 있죠? 메뉴가 가로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진행하는 메뉴 구조를 탭 구조라 그래. 탭 구조. 그래서 홈 메뉴라고도 부르지만 홈 탭을 클릭하세요, 보기 탭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홈에 가면 클립보드 그룹, 글꼴 그룹, 맞춤 그룹 이런 말들이 보여요. 책에 가서 홈에 가서 가운데 맞춤하세요 라고 얘기 안 해요. 홈 탭을 클릭, 맞춤 그룹에 가운데 맞춤을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 보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알면은 내가 가운데 맞춤 누르면 되는데 초보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홈 탭 맞춤 그룹에 있는 가로 가운데 맞춤, 뭐 수식 탭에 가서 정의된 이름 그룹에 있는 이름 관리자를 클릭,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컴퓨터 용어가 그래요. 그 다음에 어딜 보시냐면은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이쪽을 책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부분을 10번 셀이라 그래요. 셀. 요 네모 하나하나를 셀이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세포. 영어로 CELL 셀이라고 하잖아요. 셀. 그게 사람으로 말하면 세포예요. 세포. 세포 하나하나 살아있는 거잖아요. 요 셀 하나하나, 네모난 거 하나하나마다 거기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셀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고 보는데 왼쪽에 보면 1, 2, 3, 4 숫자 보이세요? 1, 2, 3, 4 숫자 보이세요? 얘를 쭉 내려가다 보면 자, 내려가는 방법 가운데 휠 얘를 이렇게 굴려도 내려가요. 근데 얘를 끝까지 내려가려면 집에 못 가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휠을 누르세요. 눌렀다 띄면 이렇게 화살표가 보입니다. 여기 얘를 눌렀다 띄면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고요. 이때 마우스를 살짝 내려가 보세요. 살짝 내려가 보면 추 같은 게 매달려 있는데, 추 같은 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추의 길이가 몸통으로부터 많이 벌어지면 빨리 움직여요. 오른쪽도 그렇고요. 엄청 빨리 움직여요. 그렇죠? 이건 엑셀만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터넷상에 기사거리가 있는데 내가 드륵드륵 굴려가면서 보기 귀찮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 놓고 이렇게 하면 천천히 올라가. 좀 빨리 보고 싶으면 이렇게 좀 거리를 두면 화면이 쫙 올라가면서 나는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드륵드륵 굴리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자, 이번엔 좀 빠르게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키보드, 컨트롤이 두 개가 있죠, 여러분들. 제일 아랫줄에 넓적한 거 중중하게 보면 스페이스바라고 해서 글자가 아무것도 안 써있는 키가 하나 있어요. 그 제일 왼쪽과 그 오른쪽에 보면 CTRL이라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요거 컨트롤 키 오른쪽에도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컨트롤은 안 돼요. 엑셀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Alt, 한영키 옆에 있는 Alt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안 돼요. 엑셀에서는 왼쪽 것만 돼요. 왼쪽 것만. 자, 그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내려가는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세요. 마우스 말고 키보드로 마우스 손 띄시고 마우스 손 띄시고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보세요. 그럼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컨트롤하고 오른쪽. 그럼 어디로 가나 보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영어로 XFD. 근데 XFD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밑으로는 104만까지 내려가는데 옆으로 XFD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영어가 A, B, C, D에서 Z까지 가면 26번째고요. Z 다음에는 A 번째, A, B, A, C, 그 다음에 A, Z 다음에는 B, A, B, B 해서 Z, Z 다음에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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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XFD가
16,384번째예요. 몇 번째? 16,384번째예요. 여기가. 그러니까는 옆으로 번호를 매기면 16,384번까지 간다고. 밑으로는 104만 가지 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우리가 모는 종이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는 종이. 가로 세로 모는 종이를 그리는데 100만 줄을 그리고 16,000칸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을 쓰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래 놓고 나서 다시 맨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때는 컨트롤 홈. 컨트롤 키 누르고 홈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까 홈이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갑니다 그랬죠? 근데 홈을 누르면 그냥 맨 앞으로만 가지, 여기 요 앞으로만 가는 거야. 저 맨 위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때 컨트롤 홈을 누르면 A의 첫 번째로 착 와요. 홈. 마우스는 왜 잡고 계셔? 홈이 어디 있을까요? 그 방향 화살표 위에. 화살표시 4개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보이세요? 자, 키보드가 몇 개가 그려져 있나 보세요. 키보드 개수가 몇 개인가 세보세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어디 있다고요? 자, 작업 표시, 제목 표시줄에 제일 왼쪽 영역에 있는 공간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영역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펼침 목록이라는 걸 클릭하시면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내가 정해주는데, 새로 만들기서부터 내림차순 정렬 최근 파일 열기까지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기타 명령을 눌러보시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내가, 이게 엑셀에 있는 명령들이에요. 이게 다 엑셀 명령들이에요. 이 명령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오른쪽에다 몇 개 꺼내놓고 쓰는 거고요. 예. 취소 누르시고 닫기나 취소 누르시면 되고, 홈에서부터 파일서부터 홈, 저 끄트머리에 보기라는 메뉴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메뉴를 클릭할 때마다 리본 메뉴가 펼쳐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없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조금 전에 저장 버튼이라든지 또는 열기 버튼이라든지 하는 거는 있어요. 열기 다 있어요. 저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 메뉴판에 없는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반드시 여기다 꺼내놓고 쓰는 거예요. 메뉴가 한 10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통 사람들이 한 300가지 정도 쓰더라. 그거를 꺼내놓고 여기다 보여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700가지는 숨겨놓고 쓰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사람은 꺼내놓고 쓰고, 그 1000가지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들, 내가 잘 쓰는 것들은 또 겉에다 꺼내놓고 쓰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방용품도 내가 잘 쓰는 거 있잖아. 모든 주방용품을 막 쫙 펼쳐놓고 쓰지 않잖아요. 도마면 도마도 몇 개, 뭐 재료에 대해서 뭐 채소라든지 육류라든지 생선에 따라서 도마가 다르고, 칼은 보통 하나 칼 쓰나요? 과일 깎는 칼, 아니면 뭐 재료를 다듬는 칼. 칼을 한 12자루 꺼내놓고 막 쓰진 않잖아요. 그거야. 내가 잘 쓰는 거 여기다 꺼내놓는 거야. 프라이팬도 집에 한 10개는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꺼내놓고 쓰고, 냄비나 솥도 집에 한 5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꺼내놓고 쓰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잘 쓰는 거, 그게 즐겨찾기처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다 꺼내놓고 쓰는 겁니다. 필요 없으면 닫으면 숨어들 거고, 필요하면 꺼내놓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그러면 교재 13쪽으로 가서요, 데이터를 입력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기다가 저는 좀 화면을 크게 놓고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우리말로, 이게 우리말인지 영어인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화면이 엑셀을 처음 실행해서 아무것도 안 건드렸잖아요. 무조건 영어예요. 그런데 여기 오른쪽 밑에 시간이 나오는 영역 있잖아. 시간 나오는데 그 줄에 보면 A라고 되어 있으면 영어,
가라고 돼 있으면 우리말. 한영키 누르잖아요. 우리 한영키. 예. 한영키 한번 눌러보세요. 그게 A였다가 가였다가 바뀔 거란 말이야. 거기를 보고 우리가 아 지금 한글이구나 영어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보고 무턱대고 눌러. 안녕하세요. 에이 망쳤네. 그리고 또 써. 에이 다시. 왜 그러지? 아 한영키. 이런단 말이야. 초보자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보면 가인지 A인지를 알고 그래야 편하지. 그렇죠. 무조건 된장인지 뭔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지저분하게 나갔지만 여기다 안녕이라고 써보세요. 30이라고 하지 말고 1000 30. 그럼 지금까지 합이 얼마입니까? 1030. 다시 1000 쓰셨어요? 엔터를 치면 내려가고요. 또 30 엔터. 합이 얼마? 자신이 없으신가 봐. 다시 1000. 그럼 합이 얼마? 너무 쉬워서 그래요? 이 선생님이 질문하는데 답변을 안 해. 학생들이 미운데. 자 다시 30. 그럼 합이 얼마? 3090이죠. 좀 어려운 문제. 1000. 그럼 합이 얼마? 3090? 4090. 자 더하기 10. 합이 얼마? 5000. 틀렸죠? 이게 어디 5000이야? 5000 맞죠? 뭘 맞아? 4100이지. 큰일 났어 이제. 산수가 안 돼. 4090 다음에 10을 더했는데 5000이 됐어요. 그렇죠. 신기한 산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한테 물어보세요. 저처럼 하나씩 써가면서 계산해 보라 그래야 돼요. 다 써놓고 얼마니 그러면 4090 탁 답을 맞추는데 저처럼 하나씩 쓰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처럼 물어보세요. 여기까지 합이 얼마? 또 쓰고 합이 얼마? 이렇게 4090까지 써놓고 10을 딱 더하고 합이 얼마? 그러면 빨리 답하면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다 5000 그래요. 그러면 야 맞았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다 맞춘 줄 알아요. 다 틀려요. 자 그러면 컴퓨터는 얘를 정확하게 답을 내줄 줄 알겠죠. 자 마우스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른 데 막 애매하게 가지 마시고 여기 중앙 이 셀의 정중앙 있잖아요. 정중앙 여기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쭉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 거는 하얗지만 나머지 색깔이 좀 변하고요. 붉은 테두리가 그려질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엑셀에서 블럭을 설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 밑을 보세요. 화면 밑을 보면 평균이 얼마고 개수가 몇 개가 있고 합계가 얼마라는 게 나타날 거예요. 어딘지 찾으시면 금방 보이죠? 예. 이 평균이 512.5가 될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합계도 틀리는 판인데 8개는 알겠지만 합계도 지금 4100인지 5000인지 헷갈리는 판인데 평균마저 우리가 계산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하란 말이에요. 근데 엑셀은 보세요. 요만큼만 잡으면 요것이 4개가 있다 합계가 얼마다 하고 딱 알려줘요. 지금 교재에 13쪽에 보면 57, 64 막 이렇게 더하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숫자 말고 쉬운 숫자를 넣어서 우리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 놓고 이번에는 어딜 가시냐면 이 화면 밑에 평균이 얼마네 개수가 몇 개네 보이는 공간 있죠? 거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아까 제가 그 동네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이런 건 알려드렸는데 요거에 대한 특별한 기능을 좀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마우스에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뭐가 메뉴가 열린다 그랬죠? 예. 오른쪽 버튼을 딱 눌렀더니 당신은 지금 평균과 개수와 합계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최대값도 필요할까요? 얘를 클릭하면 최대값도 화면에 보이고요. 최소값을 클릭하면 최소값도 화면에 보여요. 밑에. 근데 보통 최대값 최소값보다는 평균이 얼마이고 몇 개를 내가 블럭을 잡았으면 합계는 얼마 있는지만 보면 보통 알거든요.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요렇게 블럭 잡아보세요. 요렇게 블럭 잡아보세요. 안녕이란 글자서부터 블럭을 잡아보세요. 그럼 화면에 뭐라고 나옵니까? 개수가 3개를 블럭 잡았습니다 라고 뜨고요. 개수는 1030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합계가 몇 개 얼마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녕이란 글자는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계산해서 누락시키는 거예요. 알아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블럭을 잡으세요. 이렇게 막 잡아보세요. 이렇게. 내가 블럭은 많이 잡았어요. 블럭은 많이 잡았는데 이 안에 실제 알맹이는 4개밖에 없죠. 여기는 텅 비어있는 애들이잖아요. 텅 비어있는 거 포함해서 개수가 4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몇 줄 블럭 잡았어요? 잘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잡잖아요. 요 자리에 뭐라고 뜰 거예요? 블럭을 딱 잡으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여기에 숫자 몇 R 곱하기 숫자 몇 C 이렇게 나올 거예요. R은 줄, C는 칸이에요. 제가 지금 20줄 10칸을 잡은 거예요. 저는 20R 곱하기 10C라고 되어 있거든요. R은 row라는 뜻입니다. row, 영어로 줄. C는 컬럼, 몇 칸. 그러니까는 제가 화면을 더 되게 작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놓으면은 184줄, 94칸 하고 위에 보여요. 화면이 작은 것 뿐이지 다 보인다는 얘기죠. 다시 볼게요. 근데 블럭 잡은 거 S칸 그거만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것만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마우스를 블럭 잡았다가 띄우는 순간 처음 위치가 어딘지는 나와요. 어디까지 잡았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마우스를 띄기 전에는 몇 줄 몇 칸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마우스를 딱 띄는 순간 현재 당신이 여러 개를 잡은 블럭을 잡았지만 B의 첫 번째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거는 알려줘요. 그 정도까지만 알려줘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려주려면 보지도 않으면서 뭐하러 그렇잖아요. 엑셀 입장에서 짜증나는 거야. 저게 심심한 거 자꾸만 블럭만 잡아. 몇 줄이 맞는지 그 검사하나? 이럴 거란 말이야. 자, 이번에는 A 왼쪽에 1 위에 삼각형처럼 생긴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를 선택하면 이 전체를 선택해요. 전체가 100, 아까 100만 줄 넘었죠? 옆으로 16,000칸이 넘었죠? 그거 다 블럭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누르면 싹 다 지워져요. 이거를 블럭을 잡아서 딜리트 누르는 거랑 달라요. 딜리트 누르면 알맹이만 지워지는 거고요. 알맹이인데 여기는 빨간색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빨간색이 살아있는데 삭제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다 사라져요. 한 판을 걷어내고 새 판을 까는 거예요. 그냥 딜리트를 누르면 거기 들어있던 알맹이만 걷어내 버리는 거고 거기 빨간 자리에는 빨간 게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삭제를 누르면 상을 덜어내서 새 상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입력해 볼 거예요.
예. 제가 이거 어떻게 썼는지 보셨어요 혹시요? 날짜? 이렇게 썼어요. 5 빼기 5 5 빼기 5 현재 제가 A의 두 번째부터 입력했어요. 여기다가 보세요. 먼저 5 빼기 5라고 썼어요. 그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나와요. 05월 051 하고 쓰면 바보쓰리 들어요. 그냥 5 빼기 7 그러면 5월 7 이렇게 돼요. 빼기는 여기 숫자판에 오른쪽 끝에 숫자판 9번 대각선에 있네. 그렇죠. 5 빼기 8 5 빼기 10 5 빼기 15 금액은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다 보이세요 이 글자? 네, 요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모르고 내가 5월 5일이라고 썼어요. 잘못 썼네. 그래서 5만원 바꾸면은요 이상하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제가 비유 드린 것처럼 여기 뭐가 잘못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단은 배요 몸에. 얘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데 얘를 돌려놓으려면은 여기 보이세요? 여기 표시 형식 그룹에 가보면 100% 뭐 여기 쉼표 이런 거 보일 거예요. 그 사용자 지정에 가서 펼치 목록에 가시면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화폐 뭐 여러 가지 이런 단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잠깐만 내가 특정 서식 없음 얘를 날짜로 돌려놓으면 날짜가 되고요. 얘를 자세한 날짜로 놓으면 자세한 날짜가 되고요. 통화를 누르면 통화가 되고요. 일반을 누르면 일반으로 돌아와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도요. 이 자리도 사용자 지정을 뭐로 바꿔놓으면 통화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변해요. 여기 표시 형식 그룹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가시면은 얘가 통화인지 숫자인지 보시면 여기 일반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비어 있는 데를 가면 일반이라고 돼 있는데 숫자를 클릭해도 일반이라고 돼 있는데 날짜를 가보면 사용자 지정으로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을 뭐 간단한 날짜, 뭐 자세한 날짜, 시간, 백분율 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가서 다시 5월 5일 바꾸면 5월 5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또. 그 이유가 뭐냐면 서식을 없애주고 나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얘를 날짜화 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입력하다 보니까는 5월 8일이라고 입력해야 되는 자리에 5만원이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모르고 순서를 바꿔서 쓰게 되면 자리가 꼬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모르고 거기다가 무슨 다른 액체를 떨구면은 향이 난단 말이에요. 향이 흔적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엑셀은 5천이라고 쓰면 5만이라고 쓰면 그냥 5만원이란 숫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 숫자 5천이란 기능과 얘가 숫자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5월 5일은요 사실은 2016년 5월 5일인데 숫자로 바꾸면 42,495가 돼요. 올해 5월 5일이 42,495라는 숫자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원래대로 돌리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초보자 할 때는 이게 어렵지만 알고 나면 금방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하나 어떤 분은 이 자리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가 이게 높아요. 여기가 이게 보통 한 줄 정도를 쓰거든요. 한 줄. 이게 높으면 밑에 자리를 확보를 못 하잖아요. 그럴 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경계선 보이세요? 경계선 이거 여기 하얀 글자 쓰는 단하고 이 경계선을
아까는 요만큼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높아진 거라. 그럼 여기 경계선에 가면 위아래로 이렇게 화살표가 변합니다. 이때 누르시고 끌고 올라가면 올라가요. 올라가면 올라가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도 착 원래대로 돼요. 그래서 요 줄은 보통 한 줄 정도 나타나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저처럼 지금 메뉴가 요 상단의 메뉴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보이긴 보이는데 아래 있는 데를 클릭하면 또 사라져요. 클릭하면 보이지만 아래 셀을 클릭하면 사라져요. 그런가요? 안 그러신 분도 있고 있는 분은 저처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홈이라는 글자 보이세요?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메뉴 글자판을 아까 제가 클릭하세요 라고 했는데 모르고 더블 클릭하신 분도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이 메뉴가 휙 하고 들어가 버려요. 이때 클릭하면 나오는데 얘를 항상 펼쳐놓고 보겠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또 펼쳐져요. 근데 저는 여기 있는 메뉴를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메뉴를 안 봐도 돼요. 그럼 이렇게 줄여놓고 보는 거고요. 줄여놓고 쓰는 거고, 초보자들은 이 메뉴를 눈에 잘 담아 놓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펼쳐 놓으셔야 돼 항상. 그래서 홈에 가면 뭐가 있는지, 삽입에 가면 뭐가 있는지를 많이 아셔야 눈에 보여야 찾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집에 가도 후라이팬, 냄비를 다 걸어 놓을 수는 없지만 컴퓨터는 걸어 놓고 봐야 편하지. 이제 숙달이 되면 가려 놓고 봐도 되고. 자, 지금 문서를 이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이 부분은 지울 거예요. 이 부분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우면, 지우는 건 하나예요. 딜리트 키 누르는 거예요. 블럭을 잡고 엔터 오른쪽에 딜리트 키 있지 않습니까? 왼손으로 딜리트를 탁 누르면 지워져요. 근데 보세요. 이 자리에는 날짜가 있었던 자리죠. 여기 날짜가 있었던 자리잖아요. 다시 보세요. 여기 날짜가 있었던 자리잖아요. 아무리 지워도 날짜로 변해요. 그것도 2055년 2월 1일 이상한 날짜로 변해요. 아무리 지워도 이 자리는 날짜가 돼요. 그럼 얘를 완벽하게 지우려면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일반으로 돌려놔야 이제는 지우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좀 헷갈리니까 차후 배우시면 다 알아들으시는 내용이고. 이제 전체를 한번 지우는데, 아까 제가 지울 때 이 전체를 선택하세요 라고 했는데 전체 선택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얘를 전체 선택해서 삭제를 하라 그랬더니 컴퓨터가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밑으로 100만 줄, 옆으로 16,000칸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삭제하려면 일꾼이 힘이 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개만 블럭 잡을 거예요. 두 개. A라는 곳 있죠. A. 여기가 아니고요. A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B로 가면 A, B 두 개만 선택이 돼요. 이때 오른쪽 버튼 눌러 삭제를 하시면 완벽하게 요게 사라져요. 사라진다는 말은 뭐냐면 A, B가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CD 있던 게 A로 와요. 앞부분을 삭제하면요 뒷부분이 땡겨오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우리 앞에 선생님들은 감탄만 하고 계셔. 이렇게 하면 와. 자, 여기 보셔야 돼요. 자, 1, 2, 3, 4, 5 썼는데, 자, 이 두 칸을 지우면은요 그냥 딜리트 누르면 요것만 지워지지만 A, B를 통째로 삭제하잖아요. 보세요. 잘 보셔야 돼. 땡겨오죠? 땡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 B에 아까 날짜도 들어가고 숫자도 들어갔잖아요. 그거를 블럭 잡아서 삭제하시면 걔가 삭제가 되면서 옆에 있는 애들이 땡겨와요. 그러니까 전체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얘가 훨씬 편하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 겁니다. B의 두 번째를 클릭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자, 이렇게 써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나가겠죠. 월요일 하고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마우스를 클릭한 셀, 이거를 현재 셀이라 그래요. 지금 셀 이런 얘기죠. 지금 셀. 근데 셀을 마우스로 블럭을 잡던 하나를 선택하던 겉테두리가 시커멓게 테두리가 둘려져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제일 오른쪽 끝에 모서리에 점이 하나 있어요. 점. 엑셀은 요 점이 보물덩어리예요. 이게 잘못 쓰면 화상이 되는 거고 잘 쓰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자동 채우기 포인트라 그래요. 자동 채우기. 자, 이 마우스 오른쪽 밑에 있는 셀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자동 채우기 포인트를 마우스로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가면 신기하게 글자가 메꿔질 거예요. 어디다 놓는 거냐면요. 잘 보세요. 예. 이때 점 보이세요? 점을 누르시고 내려가시면 밑으로 월화수목이 나오는 거고 옆으로 가시면 옆으로 가는 거예요. 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 여기 숫자 1 보이세요? 네. 이 숫자 1에도 점이 있죠? 얘를 내려보세요. 엥? 복사가 됐어요. 복사할 것 같았으면 잘했는데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증가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쉽게 하는 방법부터 먼저 볼게요. 컨트롤 P를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여기 점. 항상 블럭을 잡으면 셀을 하나든 두 개든 여러 개든 간에 제일 끝에 밑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점을 클릭을 해서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위쪽이나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는 건데 그냥 드래그 해도 될 때가 있지만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면 뭐가 또 변해요. 근데 1이 아니죠. 1교시잖아. 1교시. 1교시잖아. 1교시. 그럼 1교시라고 다시 쓰세요. 1교시라고 쓰고 얘를 또 자동 채우기 해보세요. 그냥 드래그 했더니 안돼? 그러면 컨트롤 드래그인데 그냥 드래그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2교시, 3교시, 4교시로 바뀌나요? 네, 이렇게 편하게 쓰는 거예요. 그 월 대신에 만약에 영어로 mon이라고 써볼까? 먼데이가 월요일 맞죠? 맞나? 영어가 싫어. 썬데이는 좋아해요. 예. 자, mon이라고 쓰고 드래그를 하면은요. 그 정도는 해줘. 이 엑셀을 개발한 사람이 한 명은 아니에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해서 제작을 했는데 그 책임자, 그 사람이 엑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그 수석 개발자, 이 사람이 돈을 무척 벌었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요. 보통 여행을 가면 몇십억씩 쓰나 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개발한 거를 잘 써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발할 능력이 없으면 개발해 놓은 걸 잘 써야 되는 거야. 내가 전기 압력밥솥, 쿠크 압력밥솥을 만들 줄 모르면 비싼 돈 주고 산 압력밥솥을 잘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시려 그러면 몇십만 원 줘야 돼요. 그런데 보통 어떤 경로를 통해서 뭔지 몰라도 우리 센터는 다 정품을 구매했고 저도 구매해서 쓰고 있지만 40만 원을 주고 여러분 구매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허투루 배우겠습니까? 아니지. 아직 저희 집은 제가 돈 주고 산 거 몰라요. 동영상으로 다 제작돼서 들어가는데 큰일 났네. 예.
아, 우리 애 엄마는 이거 안 봐요. 지겹대 이제. 마우스만 봐도 아주 열불이 올라온대요. 예.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다시 월요일로 바꿀 텐데, 예, 쓰세요. 이렇게 쓰시고 자, 그다음 여기에 이제 과목을 써야죠. 과목을 써야 돼요. 자, 과목을 써볼까요? 국어. 또 국어. 아이, 그래, 오늘 월요일은 다 국어만 배우자 이런 학교는 없죠. 그럼 화요일 날은 수학만 배워? 아, 수요일 날은 체육만 해? 아, 그러면 체육복 입고 학교 가면 되겠네. 이거다 종류별로 쓸 거 아닙니까? 우리 애는 보니까는 하루 종일 설계하던데요? 수업 내용이 다 설계야. 아, 대학이라서 그런가? 그렇지. 국어는 일주일에 3번, 뭐 영어는 일주일에 뭐 3번, 4번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저는 국어가 좋아서 국어라고 쓸래요. 그러면 여기도 영어가 있고 수학도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건축 설계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과목은 우리 학교에서 안 가르치거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즐거운 미술 이렇게 쓰고 앉아 있어. 미술은 미술인데 즐거운 미술이라는 과목은 없거든. 그래서 책의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에 요쯤에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요쯤에다 쓸까? 주요 과목이라고 써 있죠. 주요 과목. 그리고 여기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국사, 중국어, 윤리, 세계사, 지리. 맑은탕 그 지리 아닙니다. 예. 자, 이 과목을 미리 써놓는 거야. 우리 학교에서는 이거를 배웁니다 라는 거지. 이거를 배웁니다. 써놓고 나서 여기에는 내 마음대로 과목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과목만 써야지. 이게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니까 이제 그런 걸로 연습하라는 뜻인데, 일단은 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 한문도 없어. 여기 한문도 없어. 재량도 없어. 문학도 없어. 없는 거 많은데요? 체육도 없고? 이 과목에는 체육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주요 과목이라서 그런구나. 그러면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을 다 여기다 나열해 놔야 돼. 나열해 놔야 여기에는 여기 나열한 과목만 써야지. 엉뚱한 과목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하여튼 국어 안에 뭐 국어도 쓰고 영어도 쓰고 뭐 수학도 쓰고 이 책에 나온 대로 국사도 쓰고 윤리도 하고 체육도 쓰고, 아직 여기 있는 것만 쓰라는 법을 안 만들어 놨으니까 일단 써보고 보는 거죠. 중간에 점심시간도 있는데 점심시간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냥 4교시, 5교시, 교시로 넘어갔어요. 제가 항상 학교 다닐 때는 4교시, 5교시 사이에 점심시간을 크게 만들어 놨었어요. 이게 제일 즐거운 시간이니까. 또 하나, 여기. 얘가 문제예요.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무슨 요일이고 무슨 시간이라고 써야죠. 책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일과 교시라는 글자가 써 있는데 교시를 먼저 쓰나요? 요일을 먼저 쓰나요? 글자는 왼쪽부터 써야 돼요? 위에서부터 써야 돼요? 왼쪽에부터 써요? 위에서부터 써요? 위에서부터 쓰는 거예요. 윤리를 먼저 요일을 먼저 쓰는 거예요. 요일이 오른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상관없이 위에부터 쓰는 겁니다. 요일. 근데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어케바리 하고 넘어가. 시간을 못 써. 몇 교시라는 걸 못 쓴단 말이야. 다시 써야지. 다시 쓰려니까 아까워. 다시 이렇게 요일을 쓰려니까 귀찮은 거라.
얘를 고치면 되죠. 고치는 거. 고치는 건 더블 클릭하면 고쳐요. 그 안에 쏙 커서가 들어가요. 얘를 다시 써도 되는데 뭐 지우고 쓰나 그냥 쓰나 똑같이 쓰면 되는데 엔터를 치면 마무리가 돼요. 엑셀은. 그러면 가서 얘를 고치면 되죠. 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거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뒤로 가요. 이때 Alt 키 누르고, Alt는 ALT라고 써있는 키가 있어요. 왼쪽 밑에. 오른쪽에는 ALT는 안 된다 그랬어요. 컨트롤하고 Alt를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한번. Alt 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커서가 아래쪽으로 하나 내려가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뭐 교시라고 쓰든지 시간이라고 쓰든지 한번 써보세요. 책에는 교시라고 돼 있죠. 몇 교시 이렇게. 그럼 요일 Alt 엔터 치면은 줄을 바뀌어서 뭐 시간 아니면 이거를 뭐로 교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일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교시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를 오른쪽 그러면 다 오른쪽, 왼쪽 그럼 다 왼쪽으로 가요. 요일이라는 글자만 요것만 오른쪽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질문 드립니다. 낫 글자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 없다? 통으로 갈 수 있지만 요 글자만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려면 요 자 앞에다 클릭하고 스페이스 바로 무식하지만 밀어내게 해야 돼. 여기를 아까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왼쪽에 있었잖아요. 이거를 요 자 앞에다 클릭해 놓고 스페이스 바로 적당히 그리고 엔터를 치면 마치 오른쪽 정렬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좀 미개한 방법이지만 이 화면을 집에서 엑셀을 실행하셔가지고 엑셀 2007이든 2013이든 엑셀 100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을 하시고 이 국어라는 글자를 한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국어 쓰고 한자키 누르면 돼. 한자키. 근데 한자키 누르는데 이상하면 한자키 눌렀다가 또 한 번 누르시면 나와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거 한자로 바꾸면 한자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은 안 하셔도 되지만 입력하는 거 요거 1교시 2교시 월화수목금토일 있잖아요. 이거 요거를 스마트폰으로 찍는데 세로로 찍지 마세요. 세로로 찍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로로 찍으세요. 가로. 근데 찍을 때 이걸 왜 이렇게 들어서 찍냐고. 모니터는 밑에다 놓고 위에서 들어놓고 찍는 게 아니지. 눈높이에 맞춰서 이 글자가 이 화면이 스마트폰 화면에 촬영하는 카메라 화면에 쫙 보이게끔 하고 착각 찍죠? 그거를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세요. 요거 어디까지 입력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우리 지금 배우는 화면 20페이지인데 그 21페이지서부터 설명을 보시면은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해설을 따라서 해보시고 나서 하셔도 되고, 나는 해설을 안 볼란다, 그냥 아는 데까지만 할란다, 그러면 아는 데까지만 하시고 착각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언제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아까 요일 취소 알트키하고 엔터키하고. 자, 그것도 책에 설명이 있어요. Alt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은 두 줄이 들어갑니다 라는 거. 22페이지 제일 아래 3번 그림, 요일을 쓰고 Alt 엔터를 누르면은 줄이 바뀌고 거기다 교시라는 글자를 입력합니다 라고 그림이 써 있죠. 그러니까 이 설명을 보시면서 학습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으로 제작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 동영상을 오늘 저녁 때, 저녁 드시기 전에 제가 올려놓을 거니까는
저녁 드시고 나서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뭐 다음 주 평일날 보셔도 되고, 내일은 휴일인데 휴일날은 또 공부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못하시면은 월요일날은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학습을 했는데 다음 주 요맘때 다시 금요일날 보시면은 머릿속에 기억된 게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3일 전에는, 오늘 공부한 거 3일이 지나가기 전에 꼭 복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착각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든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숙제 검사 할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 드시는데요. 저장하냐 물어보면 저장 안 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